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도 하니까 밑에다가 얼굴 좀 나오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그 보실 때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이게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게 조금 그 차이가 있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코드 작성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 이제 드리면 이제 그 제가 기작성된 코드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남이 이제 작성하는 이제 코드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공유 폴더가 있는 겁니다. 공유 폴더에 보시면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폴더를 이제 그 가보시면 2분 전에 수정된 day1.ipynb 파일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저장되는 거의 즉시 동기화가 자동으로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 없이 그냥 최신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는 주피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는 안 보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하셔야 되고, 로그인이나 가입을 뭐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드롭박스에서 원하는데, 그 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만 계속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로그인하고 뭐 가입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드롭박스에서 뭐 돈 받고 가입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다고 해도 뭐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그 내용이 작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이제 금방 진행되실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뭘 그 기대할 수 있냐면, 이제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구성을 좀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그 잠시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그 파이엠엘 폴더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미니콘다랑 파이엠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day1.ipynb 파일이 여기 있겠죠. 요거 이제 성주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성주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하는 것과 제가 작성 드린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동시에 열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드린 것을 이제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그 제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어서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주가 잘 작성했구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좀 유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x라는 변수가 지금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동작을 했겠죠. 근데 오케이, 요건 잘했고 내가 그러면 이제 x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면은 x가 없어요. 왜 이래? 그러면은 이걸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노트북을 여셨다고 해서 이게 실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실행의 순서를 의미하는 건데, 이 노트북이 열리고 나서 얘가 첫 번째로 실행됐다, 이런 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제 거를 받아보시면 그 런 메뉴에 가셔서 런 오를 하셔야 돼요. 런 오를 해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 오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런 오를 하면 이제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이제 x라는 변수가 실제로 이제 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 거랑 성주 거를 그 동시에 열어보고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 이게 자동으로는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파이엠의 폴더로 돌아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매트플롯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펜다스라는 자료 구조 소개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계학습에서 실제 예시 데이터를 적재하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잠깐 그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요 36페이지 1.4.6절에 이제 보시면 mgru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재를 작성할 때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교재를 참조하실 때 보는 용도고 실제 작업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그 37페이지 보시면 그 넘파이랑 펜더스랑 이런 버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엽적이고 그냥 대표로 이 사이클런의 버전 정도만 확인하고 비교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런인데 그 패키지의 명칭은 sk런입니다. 아까 이제 설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포트가 이제 되실 거고요. 여기다 쓰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딱 명시를 했거든요. 1.1 버전을.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 1.1 버전이 현재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재에서는 교재는 이제 요 버전이 0.19 버전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앞섭니다. 요거 이제 한 5년 전쯤이거든요. 그런데 이 API가 대단히 안정적인 편이라서 그 5년 전의 버전을 기반으로 작성된 교재나 교재를 지금 여전히 그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PI가 지난 5년에 걸쳐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내용들이 더 이상 이제 동작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38, 39페이지의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번역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건 뭐 이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응용 사례 정도로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어플? 앱?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첫 번째 기계학습 응용 사례 이 정도로 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적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처음이니까 그냥 이제 쫙 반영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11번 입력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기계학습이죠.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트에서 로드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이리스로 끝나는 걸 이제 골라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라고 했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리스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적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수에 연결된 객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봤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이 예시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공부용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또 이제 헷갈리실까 봐 그 우리가 기계학습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셋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대비가 되는 거는 뭘까요? 응용 데이터 셋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없겠죠.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들이 로드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로드는 토익급입니다. 토익급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뭐 몇 킬로바이트 안 되는 이런 정말 작은 이제 토익급 데이터셋들이고, 처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걸로 논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재하는 거는 뭐 전혀 뭐 시간이라든지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로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넌 누구니? 물어봐야 되겠죠. 번치래입니다. 번치 뭐 우리말로 이제 뭉치나 뭉텅이 정도겠죠. 얘는 그 파이썬의 사전 자료 구조랑 거의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전 구조랑 비슷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색인들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데이터, 타겟,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요 교재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디스크립션의 약자로 보이는 요 속성을 이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가 그 사전이랑 되게 거의 이제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은 이제 요런 이제 키랑 value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항목을 구성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목록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제 키즈 그죠? 이거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전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요 딕셔너리 키즈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디스에서 요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요거 이제 그 프린트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리드미 파일이다. 그죠?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소개와 설명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알겠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출력은 해놨는데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출력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 출력 부분을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길면 지우진 말고 이제 가끔 필요할 때 내가 보겠다. 오케이, 알겠고 접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다음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에서 타겟 네임즈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때 보시면 이제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가 대체로 요 ND 어레이의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데이터들이. 근데 그 대체로는 얘네가 이제 숫자들을 위해서 그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요 D 타입을 보시면 뭐 U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유니코드의 이제 약자입니다. 이제 이게 뭐 10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복잡한 얘기고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대체로 이제 그 문자열 계열들이다. 아 이걸 그 스트링으로 하지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복잡한 그 역사가 있어요. 파이썬 2 버전하고 뭐 3 버전이 달라지면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가 그때부터 존재해 오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담을 수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이제 엄청 자연스럽진 않은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 그 얘기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38, 39 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이제 참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계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치형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고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이제 붓꽃인데 이 붓꽃들을 수치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이제 꽃받침과 꽃잎의 높이와 너비를 이제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 붓꽃이라고 하는 어떤 표본을 1차원의 텐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1차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텐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수집이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확인이 이제 돼야 되는가? 그 점도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아이리스에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 그죠? 영어 표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사전 찾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한국어 발음이 좀 거시기해요. 그죠? 그래서 읽진 않고요. 그냥 꽃받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꽃잎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피처 네임즈에서는 이제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센티미터 단위로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이제 아이리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 5개만 선택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이제 다 제가 일일이 쓰기는 좀 번잡스럽고 발음도 좀 그러니까 얘를 x1이라고 부르고 x2, x3, x4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x1, x2, x3, x4가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은 5.1, 3.5라고 하는 그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1.4, 0.2라고 하는 꽃잎의 높이와 너비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금 규모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ND 어레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 데이터의 실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쉐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행이 150개고 열이 4개인 이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에 5개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문법을 슬라이스라고 하죠. 피자 조각 잘라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앞부분에 5개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이제 그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들이 막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좀 보기 어렵네요. 근데 2차원의 표형식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는 펜다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요런 이제 내용 자체는 그 넘파이 이제 ND 어레이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추가적으로 색인과 열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만 해놓고 나면 뭐 조금 보기는 좋은데 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넘파이에서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어야 뭔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럼즈에다가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이 표 하나를 보고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어쨌냐는 거죠. 5.1, 3.5, 1.4, 0.2가 그 을에서 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보시면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표를 북고표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얘도 이제 많으니까는 이제 처음 5개만 이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북고표가 이 5.1, 3.1, 1.4, 0.이라고 하는 것에 품종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가 아니고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정보를 품종이라는 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품종이라고 하는 아이리스의 타겟의 정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납득하기 위해서 이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 뭐 아래나 위쪽에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추가 되는데, 그러면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보시면 0번하고 1번하고 2번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요거를 넘파이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니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 집합은 중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0번, 1번, 2번이 뭘까요? 기계학습의 모든 것들은 수치형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름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뭐 혹은 뭐 가나다, 가불병 뭐가 된다고 해도 얘네들은 이제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이제 정수인 코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보면 타겟을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값들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붓꽃의 이제 품종을 다른 걸로 이제 변화 좀 해주겠습니다. 품종에서 리플레이스를 이제 할게요. 리플레이스는 이거죠. 그 0번, 1번, 2번들이 아이리스의 각각 이제 피처 네임즈, 원래 이제 요거였다. 그래서 0번, 1번, 2번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좋겠다. 품종의 리플레이스의 타겟 네임즈죠. 타겟 네임즈를 인플레이스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0번, 1번, 2번을 타겟 네임즈의 세토사랑 벌시컬러랑 버지니카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능이고, 요 품종열이라고 하는 것에 품종열은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리플레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파이와는 다르게 요 5.1, 3.5, 1.4, 0.2 이런 것들이 넘파이는 이렇게 딱 들어오면 D 타입이 플로트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런데 이제 종종 표들은
이제 자료형들을 완전하게 통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넘파이로 만약에 이거를 한꺼번에 해버렸다 하면은 얘가 문자일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다른 자료형이 됐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요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에다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요거를 넘파이에서 그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API를 통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와 타겟을 한번 합쳐 볼게요. 타겟을 합치는데 요 타겟이 그 형태가 좀 그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축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맞나? Same shape. 아이리스 제 타겟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H 스택을 해봐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억지로 이제 한 거거든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이제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여기다 이제 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값들은 이제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데이터는 부동소 수점이고 요거는 이제 실수를 근사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 두 개를 합치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부동소 수점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로트로 이제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금처럼 문자열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얘네들이 통째로 다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ND 어레이는 이제 그럴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그 좀 부자연스러운데 서로 그 의미가 다른 데이터들을 합치는 게 근데 표 형식의 데이터들을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펜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굳이 왜 도입하느냐 넘파이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의미가 다른 의미나 자료형이 다른 데이터들을 주로 이제 섞어서 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좀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정리된 슬라이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상의 드린 대로 그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형이 이제 서로 섞여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자료형을 통일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열별로 자료형이 설정되도록 할 수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전체를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식의 데이터에 조금 더 적합하다. 그리고 넘파이의 ND 어레이는 모든 것이 이제 수치형인 텐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뭐 값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인과 열이 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점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붓고표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붓고표를 우리 이제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to CSV 이렇게 이제 하고요. iris.csv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인코딩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한글 윈도우즈의 인코딩이 뭐 CP949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인코딩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인코딩을 이제 지정해 주시는 게 좋고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인코딩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색이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GV에 대해서 좀 안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이 파일 탐색기에서 보시면 iris.csv 파일이 이제 있고요.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잘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 그 우리가 적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논의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적재하는 거는 언제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의 경우에만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적재하시는 절차는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재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잘 하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실제는 펜다스의 with로 시작하는 CSV 하고 iris CSV 인코딩 UTF-8 이런 식으로 그 적재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한영키 변환이 귀찮으니까는 예를 들자 아이리스 프레임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리고 어, 이제 처음 5개만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식은 무작위 샘플 5개를 뭐 무작위 샘플을 일부 개수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데이터들이 처음에 잘 돼 있고 나중에 엉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실 때는 그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색인을 보시면 이게 그 색인이 랜덤하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순차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조합이 다르시겠죠. 그죠? 난수 초기 값이 동일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유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제 바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이제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리 시간하고 비슷하게 정보를 이제 해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 데이터 부분하고 타겟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왜 타겟인가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죠?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근데
이 명칭의 의미는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일단은 요 타겟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품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품종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지 저 데이터와 타겟으로 부르기로 한 것을 서로 이제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체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그 품종이라는 열을 제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드롭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하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열을 그냥 떼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제외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드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의 후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요리 시간하고 비슷하게 이걸 해체를 하면 각각 어딘가 담아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담아 놓기 위해서 그 사전을 정의를 해볼게요. 사전을 정의하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드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일단 값들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to numpy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전에 이제 획득했던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획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데 요 그 ND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열 제목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나 기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열 제목은 또 따로 그 분석을 위해서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이 그 열 제목에 이제 해당하고 그 열 제목들은 요 드롭을 수행하고 나서 컬럼즈를 리스트로 이제 바꾸면 이제 피처 네임즈를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150바이트 하고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획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품종열에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품종의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네임즈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의 품종에서 리플레이스를 이제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획득한 타겟 네임즈를 0번, 1번, 2번으로 바꾸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리스의 타겟은
각각 세토사는 0번, 버시컬러는 1번, 버지니카는 2번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50개씩 있다. 요 리턴 카운트는 이제 도수죠. 유형별 개수를 이제 도수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그 작업하시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그 요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이제 해봐야 돼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에 밥 먹어야겠죠.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는 아까 안내 받으신 대로 지하 1층으로 이제 가셔서 그 QR코드로 인증하신 다음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